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의 상승을 갖다 보이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높아졌죠. 이제 수시원서가 이제 올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도 한 달 동안 거의 뭐 12시간씩 거의 매일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학부모님들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지원하는 것까지 챙기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다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이번 이제 경쟁률을 보면 가히 폭발적이었죠. 그렇죠. 서울대 직윤이 4.96대 1이었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이 9.98대 1이었고.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대 직윤의 인문만 작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3.53대 1로. 그런데 서울대 직윤 자연은 뭐가 되죠? 과탐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과탐투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5.85대 1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의 상승을 갖다 보이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두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경쟁률이 이제 그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폭발적으로 이제 는 이런 현상을 보였죠. 근데 올해 이제 일반 전형 중에서 4개 학과만이 그 이제 경쟁률이 하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언급한 응용생물화학부였죠. 제가 분명 응용생물화학부는 올해 하락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은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하락은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상승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응용생물화학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좀 저희가 예측한 것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쟁률이 상승이 되고 나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뭐가 걱정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신이 걱정이 되죠. 내신이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갖다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맞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11.74대 1에서 뭐 14.58대 1로 상승했을 때 분명히 이제 그 경쟁률 상승하니까 70%까지 1.42에서 1.28로 상승을 했죠. 근데 응용생물화학부도 이제 10.21에서 10.21대 1에서 15.80대 1로 상승했을 때 그 3.02, 70%까지 3.02 등급에서 1.80 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도 8.81대 1에서 11.54대 1로 상승했을 때 역시 2.17, 70%까지 2.17에서 2.0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과도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식품농물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6.70대 1에서 10.44대 1로 상승했는데 자, 50% 컷은 어떻게 됐죠? 오히려 1.87에서 2.21로 하락을 했었고 70% 컷도 2.32에서 2.37로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습니다. 철학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철학과가 굉장히 이제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모두 다 경쟁률이 터졌는데요. 철학과 같은 경우도 13.67대 1로 15.33대 1로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70% 컷은 2.52에서 2.86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경쟁률이 터졌다고 해서 내신이 무조건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1단계 합격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중요한 것은 1단계를 갖다 합격하느냐 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제도 이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학생들이 그 내신이 높은 데는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대 화생공 같은 경우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50%컷, 70%컷 직윤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1.5등급 대 1.6등급 대인 학생이 거기를 갖다 지원하는 걸 꺼립니다.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단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가 3배수니까 3배수 안에 드는 데를 갖다 들기만 하면은 저희가 서울대 직윤으로 1.6등급 대 서울대 화생공에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1단계 합격만 되고 나면 그 내신 것보다는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하면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도 1.6등급, 1.7등급에서도 얼마든지 합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0% 컷도 1.6등급인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1.5등급도 꽤 있고요. 근데 뒤에 30%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대 직윤은 거의 다가 거의 다가 지금 어디죠? 일반고 학생들이죠. 일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서류와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특히 2차에서는 2단계에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면접만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신에 대한 부분도 0점 몇 등급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도 그랬잖아요. 서울대 의대도 1.03, 1.09였어요, 작년에. 근데 저희 서울대 직윤의예과에 내신이 얼마인? 1.3등급인 학생도 저희가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단계만 되고 나면 면접에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이죠. 서울대 경영대학 30명에서 26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얼마가 됐죠? 2.42대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3.07 등급 1.15, 1.21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다 통과되겠죠. 경제학부도 20명에서 12명 줄었거든요. 너무 주니까 학생들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줄으니까 될까? 그렇게 해서 안 넣는데 1단계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1.12, 1.17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1.34, 1.45 등급인 학생들도 1단계만 통과되면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서울대 직윤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기반 면접은 내가 학생부에 대해서 알냐 모르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을 갖다 준비하는 방법은요. 항상 좀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내가 면접 문항을 갖다 뽑아놓고 뭐 저희 같은 게 면접 문항을 뽑아줍니다. 근데 면접 문항을 뽑아주고 말로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글로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고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관심 있던 내용은 무엇이었고 이렇게 관심 있던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내가 읽었던 도서나 강의나 학술 자료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심화학습과 탐구를 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은 무엇이었고 또 부딪혔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나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고 연계된 후속 활동이 있으면 무엇이었고 문항당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패턴에 맞춰갖고 문항당 한 4, 5분 정도씩의 글을 작성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수님들이 묻는 꼬리 물기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로 하는 연습보다 글로 정리를 해서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대학교 직윤에서 1.5등급, 1.6등급인 학생이 1.1등급, 1.2등급인 학생을 갖다 1단계만 통과한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정말 깊게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깊게 학습을 했고 진짜 어떤 이렇게 그 학업적 역량이 있는 학생이 있다라는 걸 딱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업 역량이 있다고 판단되면 1.5등급과 1.1등급의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경희대 메디컬에서도 그랬죠. 경희대 교과전형에서 뭐였죠? 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 하나가 내신 얼마하고 같다? 0.5등급입니다. 서울대 직윤의 면접도요. 면접을 충분히 잘하면 1.6, 1.7등급인 학생이 1.2, 1.2등급인 학생을 이길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깊게 어떤 준비하시는 학업적 역량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학습을 해 놓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1단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에 대한 부분들은 어땠죠? 경쟁률이 작년보다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사회교육과만 높아지고 소비자 아동학부도 8.7, 5.83대 1로 낮아졌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게 이제 50% 컷, 70% 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보면은 서울대 수시 지역균형 전형의 인문계열은 다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윤리교육과 정도였죠. 근데 인원이 뭐 3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고요. 인문계열이 4.81대 1로 높아졌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인문계열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이제 70% 컷이 1.42 등급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인원도 27명이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1.42 등급인데 인원도 27명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몰려서 이제 3.56대 1에서 4.81대 1로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는 아무래도 좀 이제 내신이 높았으니까 당연히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낮아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부에 이제 이렇게 뭔가 특별한 점이 없는 학생들 같은 내신은 좋은데 이런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다 보니까 내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인문계열은 낮아졌다. 근데 이제 자연계열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농경제사회학부도 줄어들었죠. 좀 줄어들었죠. 여기까지는 이제 인문인데 자연계열은 어떻습니까? 물리천문학부는 3.50대 1에서 2.50대 1로 줄어들긴 했지만 대부분의 어떤 학과들에 대한 거 다 상승 기조죠. 특히 이제 생명과학부,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 중에 하나 생명과학부가
작년에 5.50대 1이었는데 올해 11.86대 1로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죠.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수의외과 같은 경우도 인기학과니까 5대 1에서 8.5대 1로 증가를 했죠. 역시 메디칼 쪽은 메디칼은 보세요. 약학계열도 얼마가 되죠? 작년도 경쟁률이 6.50대 1이었는데 올해 얼마까지? 9.64대 1까지 증가를 했죠. 메디칼은 올해도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도 제가 증가할 거라고 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탐도 없으니까 증가하는데 맥시멈 8대1, 저는 사실 한 6, 7대1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7대1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하나 정도의 경쟁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33대 1에서 8.03대 1이니까 확실히 메디칼 쪽에 대한 부분들은 경쟁률이 되게 이렇게 높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메디칼의 인기를 갖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의예과에 8.03 등급인 학생이 이제 8.03대 1이었는데 1.03, 1.09라 하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1.3등급대인 학생을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단계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1단계만 합격을 하면 면접 갖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1단계 통과된 분들은 면접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MMI 면접이죠. MMI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면접으로 충분히 극복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지구환경과학부만 조금 이제 줄었고 경쟁률이 전부 다 높아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서울대 마찬가지로 건설환경공학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연히 2.60대인데 4.25대는 높아졌어. 왜? 50%, 70%까지 낮았거든. 낮으면은 당연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 가고 싶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요. 그러니까 4.25대 1로 높아진 거겠죠. 그렇죠? 나머지 모든 학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높아진 경향을 갖다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첨단융합부가 요번에 신설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근데 첨단융합부는 제 예상만큼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예상보다 조금 많았네요. 저는 4대1, 많아봤자 4대1, 5대1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100명대 넘어가는 학과가 없었거든요. 첨단융합부가. 근데 첨단융합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4대1, 많으면 5대1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갖다 넘어간 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왜냐하면 서울대 직윤에서 풀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과들이 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렇게 6.87대 1이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이제 얼마 정도 되죠? 그죠? 한 200명 정도가 지원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역대로 서울대 전기전자나 이런 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만큼 첨단융합의 어떤 인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6.87대 1에 3배수니까 비교과가 잘 돼 있는 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그죠? 1단계가 통과가 되신 면접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랬죠? 이렇게 이제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인데 요번에 이제 직윤은 그랬고 일반 전형을 보면은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도 늘었죠. 근데 경제학부도 제가 뭐라 그랬더니 제가 경제학부 늘어봤자 5대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영과 경제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를 갖다 준비를 해야 된다?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경영은 더 잘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 경제학부는 일반고 2.55 등급도 한 3년 전에 일체 합격을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렇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일반 전형의 인문계열 학생들과 다 높아졌지만 그래도 경제학부나 이런 부분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로 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5.60대 1로 끝났고요. 근데 고고미술사학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은 7대 1에서 11대 1로 다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일반 전형은 모두 다 상승을 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그죠. 여기는 철학과가 없네요. 철학과가 이제 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쟁률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높아진 경향을 갖다 사회학과도 그렇고 14대 1에서 17대 1로 다 높아졌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일반 전형은 모두 다 높아졌습니다. 그쵸? 철학과 보세요. 철학과가 얼마였죠? 아까 말 20대 1이요. 20대 1로 확 터졌죠.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제 철학과에 대한 부분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종교학과가 이제 2.58이어서 내신이 낮은 편에 속했으니까
비교과가 뭔가 이렇게 크게 준비한 데 있어서 종교학과는 뽑는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거의 한 2배 정도로 다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인류학과도 이제 9.31대 1에서 13.31대 1로 늘었죠. 그건 왜냐면 70% 컷에 대한 영향력이 있죠. 70% 낮으니까 좀 만만해 보이니까인 거고요. 근데 윤리교육과는 왜 떨어졌을까요? 작년에 70% 컷이 얼마였죠? 1.85였죠. 1.85니까 어디다 하락을 갖다 소폭이나마 이렇게 하락을 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계열을 농경제사회학부가 그 경쟁률이 또 소폭 큰 차이는 아니죠. 소폭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봐도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다 조금씩 전부 다 이렇게 상승을 갖다 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식물생산과학부 같은 경우에 작년에 70%고 2.7 낮았죠? 낮으면 어떻다? 여지없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갖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교육과도 8.86대 1인데 왜 이렇게 15.71대 1로 높아졌을까요? 작년에 얼마였죠? 3.90대 1이었으니까 15.71대 1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은 이런 전년도 경쟁률에 대한 영향을 갖다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응용생물학부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떨어졌죠. 그러니까 1.8대 1 가까이 지금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더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울대학교가 전부 다 모두 다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그 떨어진 학과 중에 하나가 응용생물학부였죠. 그래서 응용생물학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예상한 것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제가 예상한 것만큼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만큼은 이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에 요번에 어떤 몰린 인기를 갖다 이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 역시 서울대 치대, 메디컬은 여지없이 11.84대 1에서 올해 또 늘었죠. 13.40대 1로. 그죠? 이렇게 이제 13.40대 1로 높아졌고요. 요번에 이제 건설환경공학부 이런 데도 2.81이었으니까 8.46대 1로 다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어디였죠? 조선해양공학과가 3.54대 1로, 3.54 등급으로 70% 컷이 낮으니까 10대 1로 또 확 높아졌죠. 그렇죠? 역시 경쟁률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어떤 부분들, 원자핵공학과 보세요. 전년도에 3.11 등급이었으니까 작년에 경쟁률 얼마였습니까? 6.53대 1이었는데 올해 얼마로 높아진 거죠? 저렇게 11대 1로 높아졌죠. 첨단융합부 98명 모집에 10.96대 되게 높아진 거예요. 저희들도 추천해준 학생들 중에서 첨단융합부의 경쟁이 높아지니까 사실 이제 포기한 학생들이 있죠. 근데 그렇죠? 포기한 학생들이 있는데 컴퓨터공학부가 이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왜 소폭 하락했을까? 경쟁 70%고 1.63 높지 않아. 높으면 어떻게 되죠? 저렇게 이제 7.39대 1로 소폭 하락을 했죠. 이 부분들에 대한 화학생물공학과 같은 경우도 4.84대 1에서 이제 7.10대. 그러니까 되게 인기 있는 학과니까 이제 2.17 등급이었지만 소폭 상승을 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냐면 이제 경쟁률에 대한 상황을 보시면은 서울대 직윤의 인문계열을 제외하고는 자연계열,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전부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었다. 그만큼 이제 서울대 인기를 갖다 이제 가늠하는 거고요. 그만큼 이렇게 이제 입시가 조금 수시에서 이제 과열 현상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많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1단계 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과하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비교과하고 1단계가 통과가 돼서 1단계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에서 어떤 내신과 비교과 선택 과목 이 부분들 갖고 1단계를 통과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1단계가 통과되신 다음에 1단계 성적은 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면접을 갖고 다 뒤바뀔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통과되신 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수시 원서가 끝났으니까 수능과 공부와 함께 면접 연습을 갖다 충실히 하셔서 면접에서 경쟁력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